안녕하세요, 유니콕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이 손목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레슨을 하고 그리고 동호인분들 경기를 많이 보는데 그때마다 좀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손목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깨로 밀어치는 형태의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래서 손목으로 탕 때리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어깨로 밀어치시게 되고, 그리고 또 세게 안 칠 수 없으니까 세게 어깨로 무리해서 치시다가 어깨에 부상이 오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우리가 왜 어깨로 스윙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손목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온라인 클래스라고 해서 온라인 강의를 열었어요. 온라인 강의를 열었는데 그 온라인 강의의 첫 번째 강의,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손목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뭐 손목을 우리가 왜 사용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손목을 사용하는 법에 대한 디테일한 강의는 앞으로 강의를 찍으면서 조금씩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왜 손목을 사용하지 못하고 어깨로 밀어치게 될까요? 많은 동호인분들이 손목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만 이 어깨부터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혹은 왜 어깨로 사용하는지 코치님과 상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코치님께 어떤 피드백을 받고 어떻게 손목을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그 이유를 잘 모르세요. 근데 제가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손목을 사용하지 못하고 어깨로 스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손목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 어깨 사용하기 편한 스윙을 배웠기 때문에 어깨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 배드민턴 배웠을 때 생각해보면은 보통은 그립 잡는 법 먼저 배우죠. 그립 잡는 법을 배운 다음에 오버헤드 자세를 배웁니다. 근데 이게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이 그립을, 이스턴 그립을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그 이스턴 그립으로 정면을 만들어서 오버헤드 스윙을 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스윙이에요. 코치님들이 자연스럽게 스윙을 하세요라고 많이 말하지만 정말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자세란 말이에요, 이 처음에 이걸 배울 때.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오버헤드 스윙을 배우게 되면은 10명 중에 8명, 9명은 이 손목과 팔꿈치에 분절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깨로 자세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10명 중에 한 8명, 9명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어깨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자세로 봤을 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처음 시작하고서 테이크백을 배우고 스윙을 하는데 손목을 처음에 못 쓰고 이렇게 어깨로 스윙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세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공을 치게 되고 계속 자세를 잡아가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어깨로 스윙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 공을 잘 치게 되고 파워 있게 치게 되더라도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어깨로 스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손목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손목과 팔꿈치를 사용해서 라켓 헤드를 던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먼저 잡고서 배우기 때문에 어깨가 주관절이 돼서, 어깨가 주축이 돼가지고 스윙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코치님들은 왜 이 오버헤드 스윙부터 지도를 해주시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선수들은 처음에 그립 잡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오버헤드 스윙을 배워요. 계속 이걸 배웁니다. 내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선수 출신 코치님들도 이 교육학적인 부분을 교육을 받고서 선생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퇴하면 바로 레슨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립을 배웠고 오버헤드 스윙을 배웠고 보통 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 자세부터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아까 전에 10명 중에 8명, 9명은 이 오버헤드 스윙을 할 때 어깨를 한다 했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은 스윙을 했을 때 이 손목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분들은 이 작은 단위의 스윙,
이 손목을 사용하는 방법부터 익혀서 거기서 조금씩 팔꿈치, 어깨를 확장해 나가는 스윙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배우게 되면은 처음에 손목 사용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거기서 팔꿈치로 확장, 그리고 어깨로 확장, 그리고 이 몸의 회전을 사용해서 스윙하는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근데 반대로 어깨로 사용하는 스윙에서 작은 단위로 좁혀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에서부터 배우면 되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스윙을 어깨로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윙을 교정을 해야 되는데, 교정을 하기 위해서 손목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손목을 사용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타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타법. 우리가 손목을 왜 사용해야 돼? 타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타법은 배드민턴에서 타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라켓 헤드를 던지는 스윙. 헤드를 던지는 스윙. 자, 유튜브에서 많이 봤죠? 헤드를 던져서 쳐야 된다고. 근데 모든 공을 라켓 헤드를 던지면 안 돼요. 자, 라켓 헤드를 던지는 스윙과 라켓 헤드를 잡아주는 스윙. 이렇게 헤드가 던져지는 것을 중간에 막으면서 잡는 형태의 스윙, 이렇게 두 가지의 타법으로 먼저 나누고서 시작을 해야 돼요. 라켓 헤드를 던지는 스윙과 라켓 헤드를 잡는 스윙, 이 두 가지로 타법을 나눈 다음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온라인 클래스 강의가 진행되면서 라켓 헤드를 던지는 스윙과 잡는 스윙, 이 개념을 머릿속에 기억하고서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손목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라켓을 우리가 이스턴 그립으로 잡잖아요. 이스턴 그립으로 잡아서 준비를 하면은 이 면이 보이는 게 아니라 태가 앞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태로 치는 것이 아니라 면으로 치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면을 여는 방법, 그러니까 연다는 것이 앞을 바라보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면을 앞을 바라보게 만들려면은 첫 번째, 그립을, 라켓을 그냥 이렇게 돌리면 돼요. 라켓을 돌리면은 면이 앞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립과 라켓은 그대로 냅두고 팔을 옆으로 열면은 이런 식으로 라켓 헤드가 열리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립을 돌리는 거, 두 번째 라켓 헤드를 여는 거. 손목 쓰는 법을 알려준다고 하더니 갑자기 뭐 헤드를 던지고 잡고를 말하고 또 면을 열고 이걸 왜 설명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개념을 알고서 스윙 연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가 타법 중에서 헤드를 잡는 타법이 있다 했잖아요. 헤드를 잡는 타법, 헤드를 던지는 게 아니라, 헤드를 잡는 타법은 그립을 살짝 바깥으로 돌려서, 그립을 돌려서 스윙을 하면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립 돌려서 면을 열어주는데, 면 여는 방법을 그립을 전환을 통해서 스윙을 만드는 거예요. 헤드를 던지지 않는 스윙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그립을 돌려서 헤드를 잡을 때는 손목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립 전환을 통해서 면을 만들 때는 손목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손목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여기 손목에 라켓 꽁다리가 맞으면서 멍이 들거나 손목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라켓 헤드를 던지는 스윙을 하려고 하면은 어깨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클리어나 스매싱은 라켓 헤드를 던져야 되는데, 그립을 전환해서 만들고서 클리어나 스매싱 같은 헤드를 던지는 스윙을 하게 되면은 어깨에 부하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두 번째 타법. 그립은 그대로 냅두고 이 팔 안쪽 면을 그대로 열어주면은, 이 안쪽 면을 앞을 보여주면서 열어주면은 면이 열려요. 그럼 이 상태는 내가 손목을 사용하기 굉장히 편한 상태가 돼요. 자, 손목을 틀지 말고 면을 돌리지 말고 잡은 그대로 열어줍니다. 그러면은 손목을 사용했을 때 라켓 그립 꽁다리가 내 손목의 오른쪽을 지나가면서 손목 사용의 가동 범위가 가장 넓은 상태의 스윙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손목을 사용하면은 클리어나 그리고 스매싱 같은 손목을 사용하면 헤드가 앞으로 나가잖아요. 이것을 헤드를 던지는 스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상태에서 이스턴 그립 잡고 그립을 전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팔을 열어서 면을 만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손목을 사용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도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공을 치는 것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준비 열고 하나, 준비 열고 하나. 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스윙을 이 손목으로 제어하고 여기서 이제 조금씩 백스윙을 만드는 연습을 해서 스윙을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이 스윙 확장시키는 방법은 제가 아마 3강 아니면 4강에서 설명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이런 것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을 치더라도 이렇게 팔을 연 상태에서 손목을 사용해주면은 헤드를 던지면서 이 손목을 사용하는 형태로 공을 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팔을 열어서.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립을 돌렸을 때는 팔의 바깥쪽 면이 앞에 정면에서 보이고 그립을 안 돌리고 팔을 열었을 때는 팔의 안쪽 면이 정면에서 보이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손목을 사용하려면은 팔을 열어서 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팔이 다 열리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정면에서 면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팔이 아직 안 열렸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동호인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립을 잘 잡고 있다가 그립이 돌아가서 면을 만들었는데 팔이 아직 안 열렸어. 왜냐면 팔 열면은 바깥으로 돌아가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테이크백을 해서 공을 치게 되면은 그립이 돌아가면서 손목을 사용하기 어려워지고 어깨로 스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이스턴 그립을 잡아서 팔을 여는 것이 아니라 팔을 열면서 그립이 돌아가고 스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조심스럽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팔을 열었을 때 면이 안 나오는 그립을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레슨을 진행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립 배운 대로 그립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는데 대부분 면을 만들어서 손목을 사용하기 힘든 그립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악수하듯이 잡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배드민턴에 적합한 그립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에서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그립법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립을 잡고 팔이 다 안 열렸는데 면이 보인다. 그러면은 그립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헤드를 던지지 못하고 손목을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깨가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을 열었을 때 팔의 안쪽 면이 다 보이게 열어서 손목을 사용해 주는 것, 이것을 항상 기억해서 연습하시면은 손목 사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그립법 잡는 방법이나 이 팔의 면을 열어서 손목을 백스윙부터 이렇게 확장하는 방법 등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제가 다음 강의 그리고 그 다음 강의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내가 손목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 동작, 이 팔을 여는 거, 팔을 열어서 손목을 사용하는 거, 이것만 알고 거울 보면서 연습을 하셔도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영상이니까요. 굳이 이 유료 강의를 신청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거라도, 이 팔을 열어서 손목을 던지는 이거라도 연습하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손목을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그리고 이 손목 사용하는 것을 스윙 안에 넣을 줄 알아야 내가 비로소 배드민턴에서 공을 강하게 때리고 어깨에 부담 없는 스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 온라인 클래스 한 20강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강의가 오리엔테이션 영상이었어요. 이제 앞으로 영상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이 라켓 헤드를 던지는 거, 라켓 헤드를 잡는 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봤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강의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라인 클래스로 제가 갖고 있는 목표는 뭐냐면, 이 온라인 클래스,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를 신청한 모든 분들이 독학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 왜 우리 코치님은 이런 걸 설명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에 대한 부분, 이론적인 부분, 원리에 대한 부분, 개념에 대한 부분을 이 온라인 클래스에서 모두 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니콕 채널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 퀄리티의 영상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목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독학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서 레슨을 받는 데 있어서 최고 효율로 레슨을 받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의 목표가 이 영상을 보고서 실력 향상을 시킨다, 이게 아니에요. 이 영상이 레슨을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레슨을 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내가 혼자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나 개념적인 부분, 그리고 꼭 알아야 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정말 중요한 내용의 원리들을 이 온라인 클래스에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온라인 클래스는 지금 이 첫 번째 강의, 이 영상이 유니콕 TV에 올라가는 이 날짜부터 일주일 동안 사전 예약을 받겠습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서 일주일 내로 사전 예약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가격 혜택을 드릴 테니까요. 혹시 이 온라인 클래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 고정 댓글에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신청해 주시면은 조금 더 할인된 가격에 이 클래스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 영상은 정말 무조건 도움이 될 강의만 제가 선별해서 찍을 예정이니까요. 오래전부터 기획했고 대본도 짜고 편집자님도 구하고 해서 정말 좋은 내용과 퀄리티의 영상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음 강의까지 유니콕 TV에 공개적으로 올리고, 그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수강하시는 분들에게만 영상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제가 만약 동호인이라면 무조건 신청할 것 같아요. 이 온라인 클래스의 가격도 되게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레슨비 정도만 투자를 하면은 제가 평생 영상을 볼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니까 분명히 배드민턴을 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될 영상이니까 온라인 클래스 다시 한번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니콕이었고, 다음에 두 번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